안녕하십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어제 대선 출마를 선언을 하고 난 뒤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형수 쌍욕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 팩트다 라고 하면서 용서를 구한다 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심지어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영화배우 김부선 씨와의 관계, 김부선 스캔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상히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도 비대면 기자회견을 통해서 김부선 스캔들에 대해서 얼마나 더 증명해야 되겠느냐, 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그 정도 하시고 판단은 국민들께서 해주시면 될 것 같다 라고 하면서 피해갔습니다. 그러자 영화배우 김부선 씨가 어제도 SNS를 통해서 제명아, 나는, 내 딸은 이라는 글을 올렸고, 이어서 오늘 좀 긴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에게 충고한다. 줄리, 실체도 없는 카드라 통신 믿는 시대는 끝났다. 내가 줄리다. 노래방 10년 하며 힘들게 살았는데 그때 내 18번이 그 노래, 자주 부르는 노래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용복, 가수 이용복의 줄리아와 서울 탱고다 라고 하면서 최고의 사교는 정직함이라고 천장에 써붙이고 조석으로 읽고 또 읽어라. 그래야 네가 된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겠느냐. 나와 딸에게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과해라. 그것만이 네가 살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김부선은 또 이재명은 도지사에 당선된 날 방송 인터뷰 중에 나와의 관계를 묻는 언론인 질문에 대하여 말을 순식간에 바꿨고 얼굴이 벌개지더니 버벅거리며 끊어버렸다. 앞불사 전 국민은 다 알아버렸다. 이재명이 거짓말한다는 것을,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부선은 이어서 이재명은 나와의 관계를 천재적인 기획으로 모두 부인했고 최고의 권력자가 되어 그 가족들과 호의호식하고 있고 그의 광적인 지지자들은 내 딸과 나를 연예계에서 완전히 매장시켜버렸다. 우리 모녀는 순식간에 사기꾼이 되어버렸다. 언론마저 외면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과 딸에게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과해라. 그것이 네가 살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부선이 지금 어제와 오늘 이재명이 출마 선언을 하고 난 뒤에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얼버무리면서 회피하는 것, 답변을 회피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해라 이렇게 촉구를 하면서 앞으로 대선 전국에서 이 이재명과 김부선의 진실게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부선과 이재명이 지금 문제가 3년, 4년째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이게 지금 서로 소송전까지 가면서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두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그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입니다. 지금 김부선은 이재명과 오랫동안, 상당 기간 동안 사귀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은 지금 김부선을 변호사로 있을 때 변호사 업무 관련해서 두세 번 본 적밖에 없다. 허언증 환자다.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김부선이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주장 사이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도대체 어느 한쪽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 이재명뿐만 아니라 그 윤석열의 처 부분의 이야기도 이런 뭐 수많은 괴소문, 논란, 추측에는 이 선거 국면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누가 거짓말을 하느냐, 거짓말을 하지 않느냐, 이 부분으로 논점이 옮겨가 버리게 됩니다. 자, 지금 이재명과 김부선이 누가 거짓말을 하느냐? 저는 김부선의 말도 사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과 오랫동안 사귀었다면 뭐 제대로 된 증거가 없을 리가 없고, 뭐 여러 가지 신체에 뭐 점이 있느니 없느니, 사귀는 과정에서 자신의 아파트에 이재명이 와서 뭐 어떤 자세로 있었느니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증거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는 게 이게 믿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 이재명이 자신에게 낙지볶음 사준 것밖에 없다, 뭐 그 영수증은 찾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김부선이 좀 믿음직한 이렇게 근거 있는 주장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김부선에 대해서 신뢰도 가지 않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이재명이 김부선이 오랫동안 사귀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변호사로서 두세 번밖에 만난 게 없다, 허언증 환자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이 그 답변하는 태도, 이게 의심이 드는 부분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총각이라고 속이고 뭐 김부선과 영화배우와 사귀었다고 해서 뭐 그걸 크게 뭐 문제 삼고 탓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부분입니다. 그 형수 쌍욕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팩트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김부선에 대해서는 차후에 소상하게 말하겠다.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겠다. 지금 뭐 국민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지금 이재명과 김부선의 이 진실 공방까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어느 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따지고 상세히 들여다 봐야 합니까? 좀 설득력 있는 주장들을 내놓으면서 명료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다른 무엇보다도 대선 후보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죠.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은 그 일이 뭐 얼마나 나쁘냐, 뭐 별로 나쁘지 않는 것이냐를 떠나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부분을 뭐 이재명이 정말 그렇게 떳떳하다면, 정말 김부선을 두세 번밖에 본 적이 없다면 확실하게 법적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정말 설득력 있는 소상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들은 더 이상 짜증나게 이번 대선 전국에서도 이 김부선과 이재명의 이 진실 공방을 또 8개월이나 지켜봐야 된다. 그 생각만 들어도 지금 짜증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어서 윤석열에 대해서도 계속 마찬가지의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그 부인의 김건희 뭐 여러 가지 의혹. 김건희 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그 뭐 괴소문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밝히는 것이 옳았느냐 옳지 않았느냐, 이건 사실은 정치공학, 선거공학적인 얘기입니다. 선거 전문가들이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에게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국민들이 중요한 것은 팩트입니다. 뭐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뭐 언제 어느 시점에 인터뷰를 하고 어떤 내용을 하고 이런 건 사실 전문가적인 얘기죠. 국민들은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팩트가 중요합니다. 그 강남에 있는 뭐 호텔 뭐 이야기, 술집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사람과 동거를 했느니 안 했느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참 입에 담기가 힘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윤석열이 결혼하기 전의 일을 가지고, 그 부인의 일을 가지고 뭔 문제가 있는지 저는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결혼하기 전에 그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제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부분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김건희 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미 자신의 입장을 밝혔어요. 모두 황당무계한 괴소문이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좀 더 설득력 있게 팩트 체크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 호텔, 소위 지금 뭐 새로운 건물을 짓고 있다라고 합니다.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그 강남에 있는 그 호텔, 그 술집과는 자기와 전혀 관계가 없는 건지, 그 동거, 그건 정말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인지, 왜 그게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인지, 그 호텔 자신 정말 가본 적도 없는 곳인지 소상하게 국민들 누가 봐도 고개가 끄덕거려질 정도로 밝혀버리면 끝나는 부분입니다. 국민들은 복잡하게 뭐 선거공학도 모릅니다. 이재명이 말하는 것처럼 현명하게 판단을 국민들이 해주실 것이다. 현명하게 판단할 뭐 생각도 없고 그런 의지도 없고 짜증만 날 뿐입니다. 당사자들이 대선 후보가 될 거면 소상하게 국민들 앞에서 밝히고 이해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지자들에 따라서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고 믿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이고 설득력이 있다면 합리적인 유권자, 합리적인 국민들은 정확한 판단을 할 거라는 점입니다. 앞으로 대선이 8개월 남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기엔 김부선과 이재명의 진실 공방은 하루가 다르게 날마다 터져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언제까지 이런 걸 봐야 합니까? 이재명이 국민들에게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면서 미룰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소상하게 밝히는 것, 그것이 국민들에 대한 예의다. 고맙습니다.